네, 투자의 인싸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선택 모닝 인사이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모닝 미팅에서 가장 핫한 리포트와 함께하는데요. 제 옆에 좀 익숙한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소개하면서 오늘 문을 열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했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리서치센터에서 화학과 원자재를 맡고 있고 2차 전지 그리고 정유 사업까지 커버하고 있는 백영찬 이사입니다. 네, 일단 댓글에서도 벌써 백영찬 이사님이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잘 맞춘다는 얘기는 없나요? 잘 맞춘다는 얘기는 근데 주가는 왜 안 오르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저희가 다뤄봤는데 오늘은 지주회사 G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S는 일반적으로 정유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자회사로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소매 사업, 그 다음에 생소하시겠지만 GS ENR이나 GS EPS 같은 민자 발전 사업, 그리고 GS 칼텍스 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으로 GS 글로벌 같은 유통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쪽 중에서는 GS 칼텍스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GS의 목표 주가가 6만 원으로 9.1% 상향됐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오늘 리포트 제목에도 나왔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정유 사업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발전 사업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이유는 리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GS 칼텍스 그리고 민자 발전은 GS EPS와 ENR 자회사의 실적 호전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의 지배주 순이익을 각각 4%, 7% 상향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9.1%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SK이노베이션 때는 정유기업으로만 얘기를 했다면 그 외에 민자 발전, EPS와 ENR의 실적 호전도 반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된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럼 최근 국제 유가 흐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지만 좀 짧게 한번 짚어보죠. 네, 유가는 지금 한데 단기적으로는 약보합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분기 이후부터 유가 다시 강세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월, 7월의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6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거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유가를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드라이빙 시즌 짧게 얘기 드리면 말 그대로 운전하러 밖으로 나간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운전자의 거리도 늘고 운행량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국제 유가 상승 얘기는 좀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에 따른 수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 수혜 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칼텍스 실적 호전, 뭐 이미 예상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칼텍스의 영업이익이 9,800억까지 나올 겁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기다렸던 이제 제트오일, 드디어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는 거죠. 항공유 수요 개선을 통해서 정제 마진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서 GS 칼텍스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자 발전의 이익이 좀 개선된다는 건데요. 민자 발전소의 이익 증가는 전략거래소의 S&P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건데 보통 국제 유가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이 부분은 좀 그래프 7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S&P라고 합니다. 이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S&P 가격이 전략거래소에서 하는 전략거래소 가격입니다. 자, 이게 10년간 추이인데요. 2011년, 12년만 해도 18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180원에서 160원을 했었는데 한 10년간 계속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유가가 하락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두바이 유가가 100달러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개통 한계 가격이 떨어졌을 거고 민자 발전소 입장에서는 매출액에 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미 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개통 한계 가격도 뒤이어서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하면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민자 발전소 입장에서는 그림 8번을 보시는 것처럼 2020년대 영업이익이 1992억으로 가장 낮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P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GS 칼텍스뿐만 아니고 민자 발전인 GS EPS와 GS ENR까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GS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4조 1,40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줄지만 유가 하락 때문에 그랬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3% 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4,354억입니다. 이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4,502%니까 뭐 작년 1분기에 거의 이익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요. QOQ로 중요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5%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크게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분기 GS칼텍스 영업이익 4천억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일단 GS칼텍스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발전 두 개 기업 GS-EPS와 GS-ENR의 1분기 영업이익도 595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아직은 낮은 이유는 S&P 가격이 풀리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지만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69%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년 1분기 대비로는 올해 1분기 때 4,500% 성장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55%가 올랐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게 투자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말씀드린 거꾸로 유가가 안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민자발전이나 정유사의 실적 호전이 지연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의 하락보다는 유가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전력거래소 가격을 정부가 혹시 개입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낮아서 민자발전소의 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통해서 S&P 가격을 낮추겠다. 유가는 올라가지만 네네. 그렇게 하면 원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럴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GS 어떤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GS는 한마디로 유가 상승의 이 두 가지 상태로 수혜가 되는 예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GS 칼텍스가 좋아지고 그다음 민자발전소의 전력거래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의 목표 주가 6만 원 9.1% 바이 상향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 치면 44.8%의 여력이 있다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가장 핫한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